간략하게 세력 협동조합에서 뭔가 협동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에 대한 규모 상황이라는 증명을 가지고 진행하고 싶어서 간략하게 준비를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제가 나눠드리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대략적인 사업 개요에 대해서만 제가 약간 프린트를 했고요.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PPT 좀 보면 약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보시면 2013년도 시에 주관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2차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공개 입찰로 이렇게 나라장터에 공개 입찰로 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첫 페이지 보시면은 입찰에 붙이는 사항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관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 기간은 2014년 1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고 사업 예산은 총 3개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300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보시다시피 부분은 과제가 이렇게 총 3가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3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저희 이제 관례상 한 업체에서 이 3가지가 다 들어가면 승인을 거의 안 내줍니다. 승인이 안 내줘서 아마 2개 아니면 하나 그 형태로 이제 저희가 들어가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한번 보시고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은 건지를 좀 선택을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각 과업별로 해가지고 과업 내용은 첫 번째 과업은 서울시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인재 육성 로드맵을 이제 개발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같은 경우는 인재 육성의 현황 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인재 육성 전략 로드맵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총 5,300 정도 지금 잡혀져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과 창업 심화 과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창업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개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창업 심화 교육과정 개발을 마찬가지로 5천만 원 예산을 잡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 전문가 교육 과정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개발하면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게 프로그램 이제 개발이 한 5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요. 토탈로 합치면 7종 정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예산은 한 2억 4천 정도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사업 개요에 보시면 필수 참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보시면은 물론 이제 자본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본 사업 프로젝트 책임자가 있습니다. 책임자는 기관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책임자는 반드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최근 3년 이내에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했다든지 프로젝트를 연구를 했다든지 경험한 사람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기관하고 별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총괄 책임자니까. 대신에 이 사회적 경제 관련된 전문 기관은 컨소시엄을 대교 만약 저희가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개인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컨소시엄이 가능하고요. 기업체하고도 컨소시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평가 비율은 기술 능력 80, 입찰 가격 20 해가지고 9월 9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5시까지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추진 일정은 아마 이제 제안자가 마감이 되면 마감일로부터 해가지고 5일 이내에 기술평가하고 거의 10일 있다가 결과 발표를 하고요. 10일 있다가 그에 따른 1개월, 2개월 제안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업별로 해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앞에 표지 보시면은 서울시 사회경제 인재육성 로드맵에서 1단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1단계 서울시 인재육성 로드맵인데 과업 배경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업 목적은 사회적 경제 육성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수주를 받아서 운영했을 때 과업 내용은 아까 현황조사, 어디에 뭐가 있건지 그 현황조사를 하고 인재 육성을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을 수립해가지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거 기초보고가 있고 중간보고 있고 최종 보고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별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 거의 다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수익 모델을 찰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참가 자격 요건이 일단은 충족이 한 번이라도 충족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저희가 예전에 소상공인처럼 교육과정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교육과정을 개발까지만 하는 겁니다. 개발에 대한 그냥 결과물을 꼭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쪽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교육과정 개발보다는 차후에 있을 교육과정에 대한 느낌이 좀 있었던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강사진이라든지 이에 따른 연구 인력들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이 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기초적인 그 제한 작업은 저희 대교 CSA하고 거기에 대한 재무 사항이라든지 인력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 이제 들어간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에 대한 그런 그 제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협업으로 해가지고 공동 작업 형태로 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만약에 이게 수주가 받아져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 수익 분배 같은 경우는 그 인건비 형태로 거기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수익 모델을 좀 잡고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육과정이 개발이 되면 그 이후에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갈 방향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유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교 CSA라고 해서 뭐 대기업 분류로 좀 돼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치우치기 그 하나의 아이템을 잡기 위해 진행하는 부분이 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 대교 CSA는 지금 그 책임자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 보상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필수참가 요건이 프로젝트 책임자만 그런 거고, 그 책임자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프로젝트 유저라고 가능하다는 거죠? 네. 선생님 저기 지표형이 있잖아요. 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지표형이 많습니다. 뭐가 제가 종이 책임자. 저는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이런 거였어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또 다시 말씀을 또 추가로 해주셨던 부분이 두드림에 또 얘기 진행될 부분 있으면 그 부분들을 좀. 지금 저희가 아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세금 상당한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프로젝트가 없어서 일단은 이승호 대표님이라고 해가지고 그 산업법인 그 한국지원센터 두드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같이 만약에 홍보 시험을 좀 묶을 수 있으면 한번 묶어보자라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거나 이렇게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힘들더라고요. 과정들은 많이 있는데 가정들을 운영하는 것들이라든지 인터넷에서 보니까 운영하는 가정들은 많이 흔적이 남아있는데 누가 운영하고 그 이름이라는 기록이 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 두드림 쪽하고 흥로 시험을 좀 내고 좀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좀 잡아서 있고 지금 이야기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씨가 지금 다음 주 올리면 굉장히 속보다 속박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에 이제 그 제가 파일을 좀 공유를 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에 보면은 제안 작업 자체가 한 10가지 항목인데 10가지 항목에 PT 한 장 정도 이렇게 한글문서로 이렇게 제출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문서 빼버리면 주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게 이거에 대한 이거를 왜 하느냐 목적, 그 다음에 결과물 어떻게 표현을 할래, 그 다음에 시효도나 뭐 그런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안에
뭐 여기 있는 현황, 뭐 직원 현황, 뭐 그런 부분들은 다 작업이 돼 있어서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 찾아보는 그렇죠. 그게 좀 핵심. 그래서 피해자를 페이스북 안에 가능합니다. 그 성북구 사회적 경제 지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승훈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금천 교육 네트워크 매주 월요일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분명히 멤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금천은 이승훈 대표님이 알아보신 걸 하고 성북구는 제가 알아보고. 그리고 아까 잠깐 이경수 분이 다 가졌었거든요. 예. 상황 관련해서 제가 대표님이 이전에 쪽 관련된 멘토 경력이라든지 저기서 원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과정 운영하고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가 보니까. 그 멤버로는 그거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 멘토로는 할 수 있는데, 책임자. 제가 혹시 만약 그걸 좀 봤는데 이윤 대표님이 지금 이전에 숙대에서 시니어 사회적 기업 해가지고 프로젝트 사회적 기업 그 명칭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경력에다가 이번에 그 사회적 약자 기업 해가지고 그 소상공인 교육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전환 한번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게 좀 가는 확률로 지금 하나에 좀 돼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봤다가 이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만약에 멘토라든지 뭐 그게 안 돼 있을 시에는 같이 협업으로 좀 진행해도 괜찮겠다라고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연락을 한번 주시면 그 입장이 좀 바뀌시더라고요. 감독님 쪽이 오히려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멤버로 뛰고.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아마 그거에 따른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어차피 이제 저희가 봤을 때도 프로젝트 책임자가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그 인력들이 또 투입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인력 투입 자체가 아마 이쪽 관련으로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활동하셨던 분들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그룹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운영을 했으면 입장에서 저희 제안을 한번 드렸던 사안입니다.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선은 기한이 좀 짧고 그 짧은 기한 동안에 우리가 한번 협업을 해보면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경험을 해봤다라는 경험이 남거나 해서 잘 되거나 결국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손발을 맞추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런 류의 뭔가 개발하고 들어가는 사업이 이제 많이 있는데 꼭 이번이 안 되더라도 이번에 협업을 한번 하면 이제 언젠가는 그 사업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 협업 모델을 찾을 수 있거나 아니면 진짜로 하게 되거나 결국은 둘 다 좋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참여할 수 있으면 딱히 저희가 크게 할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입찰까지 입찰을 되고 나는 다음에 이제 참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내에서 책임자가 원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틀리면 그런 다 만들어주시면 그것도 아까 얘기하셨던 연구 방향이라든지 실무조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꼼꼼하게 만들어야 돼야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입찰이 너무 안 되고 이럴 것 같아요. 결과물이 있으나 그다음에 실무조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정이 내가 어떻게 하기까지는 돼 있어야 그런 자체가 쓸 것 같은데 일단은 우선은 그걸 아무래도 폴더는 만들어서 희정님이랑 박팀장님이랑 유진님이랑 뭐 김민님이랑 개설할게요. 그거 파일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문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
보다가 좀 지쳤어요. 그래서 이쪽에 오히려 이쪽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요소 있잖아요. 요소만 딱딱 체크만 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인생이 있겠다. 체크를 해주면 좋겠어요. 필요한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장씩 올렸으니까 그걸 양식을 아예 올려주시면 뭐 네. 그래서 거의 뭐 제목 정도만 올리는 그러면 아까 유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고 이미 거기 들어가 있는 성북이나 금천이나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방향을 갖고 있다. 그런 어떤 핵심 그 라인을 잡을 수 있다고 하면 같이 저희도 가능하다면 같이 그 오픈된 것 보고서는 참여할 의사가 있는 거죠. 저희는. 여기서 아까 전에 의견 주셨던 참여하시겠다고 하고 이렇게 혹시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협업 모델이 이제 협업 그 시트가 열렸을 때 지금 수목 금토 한 4일 정도거든요. 그 안에 시트가 열렸을 때 조금 어느 정도 시간 할애를 하고 내 의견을 같이 좀 나누고 사람을 좀 알아보고 이런 시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또 계시면 의견 좀 알려주세요. 네. 네. 그럼 아까 두 분 얘기하셨고 저 그럼 넷 그리고 혹시 더 있으신가요? 저는 시간은 없는데 이쪽 사회적 경제 쪽 분야에 지금 자료를 막 찾으니까 이런 디테일하네. 저기 그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에서 저녁에 사회적 기업 전문가 한줄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서 처음에 자꾸 왔는데 그 사람 이름을 찍지 않아요. 사진을 찍어갖고 그 사람한테 연락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지금 저기 뭐야 밑에 있는 대학교 이렇게 그분이 교수님이 이번 학기에 조교로 참여를 하면서 지금 이거에 사회적 경제 관련 그 연구원으로 투입해서 하라고 해서 왔는데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자료에 있는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내가 안 참여했기 때문에 좀 미안하긴 한데 알아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될까요? 우선 그 후에 이제 이걸 한 후에 우리 협동조합에서 협업할 거라고 하면 이 모델이 운영됐을 때 그 프로그램에 할 수 있는 강사진을 섭외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이제 실질적으로 짜 나아갈 때 결국은 인력 쪽에 저희가 맡아야 되지 않을까 해요. 사회적 경제 쪽은 그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따야지만. 그러니까는 그거를 나중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우선 기획서 범위에서 시트가 열리면 1인 창조기업 협동조합에서는 일단 5인 정도 같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유영진 대표님이랑 이승우 대표님께서 사회적 경제에서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 섭외되는 거에 대해서 공지를 좀 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빠르게 잡아서 어쨌든 이게 뒤에 참고문 보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재활 항목을 그것만 딱 뽑아주시면 그거 갖고 감독님이나 이분들 가지고 회의에서 일단 혼인이 가는 게 그리고 다른 분들도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어차피 뭐 이름 안에다 못 넣는다 그래도 시간 쓰신 분은 어차피 계산을 해드리고 기록이 남아있으면 이름을 초기에 건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사람이 작업한 기록이 없으면 마지막에 지불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뭐 경험을 할거 아니에요. 작업을 할 때랑 안 할 때랑 해놓고 그냥 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 좀 우려하셨던 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또 결과적으로 여기서 또 너무 참여를 안 해버리면 걱정이 돼 있었는데 그럴 일은 우려하지 학원 매번 네, 그러면은 네, 이거는 얘기 다 정리된 것 같고요. 잠깐 쉬셨다가 더더 이야기 할까요? 이거 말고 또 있지 않나요? 네, 또 있어요. 이거 또 있으세요? 아까 얘기 몇 개 있어요, 몇 개? 엄청나게 한 3개 정도 이제. 네? 세 개 다 하실. 일단은 그 제가 구조상으로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아까 그 저희가 방향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그 자영업자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이 되고요. 원래는 소상공인 기능원에서 저희가 많이 실시를 했었는데 아마 그 전략적으로 앞으로 향후 국가에 대한 정책 방향 자체를 아마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다 이제 집합이 되는 그런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최초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 시범 사업이라서 저희가 아마 9월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제출하는 건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개발건입니다. 프로그램 개발건이고 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교육까지 같이 진행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주가 먼저 되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기가 좀 있고요. 그 시기가 아마 한 달 정도 되고 바로 있다가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하고 약간 이제 경기라든지 지방권까지 이렇게 돌아다녀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프로그램 개발은 제가 수주를 받은 상태에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교육 만약 제가 수주를 받은 다음에 개발 참여 쪽으로 많이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강사 지원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사분이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이번에 노동건입니다. 그래서 노동계도 하는 건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 연마다 하는데 실업자 내일배움 카드제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계좌대액 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직자들, 실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는 건데요. 주로 목적이 이제 창업하고 취업을 타겟이 좀 잡혀져 있어서 아마 단기 과정보다 장기 과정을 좀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또 단기 과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일에 40시간 이상짜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 과정, 장기 과정 같은 경우는 3개월에 350시간 이상짜리 제한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고민 좀 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일단 이론 강의라는 거 있어서 시스템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없어서 이론 형태로 이렇게 좀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국한적이어서 장비를 임대 형태로 좀 하려고 지리를 좀 해보니까 노동관서에서는 뭐 있으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 평가정보원 내에서는 그거는 이제 평가단이 판단할 일이다라고 교육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신규기관이라서 2개밖에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실은. 그래서 되게 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실은.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장비가 없어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는 탁월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교육과는 탁월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거기 이제 지금은 개발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들이 좀 많으신데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가 같은 부분이 지금도 시간적으로 5,000원을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사람당 시간당 5,000원으로 이렇게 계산해 노동부 단가가 최대 3,000원입니다. 지금도. 근데 5,000원 계산하면 이게 강사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맞아요. 강사비 최대한 시간당 7,000원 꼴이 돼야지만 편입분기점이 맞아요. 그러니까 강사비를 최대한 올려도 7만원에서 8만원 정도를 줘야지 그게 7,000원대하고 8,000원대가 형성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조건부 승인을 넣어줘요. 깎으면 승인해줄게. 그런 형태, 조건부 승인을 이제 그런 형태가 좀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어요. 실은. 근데 오히려 이제 교자법비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 하면은 그런 형태 같은 경우는 강사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가다 보면 계속 이제 그런 부분이 돼서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이 좀 많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어차피 이제 내년 사업을 보고 진행해야 되는 거여서 기본을 좀 깔려고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저희가 임대 형태로 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좀 밀어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네, 그게 총 3가지가 되는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 광고 하는 게 좀 다 해도 될까요? 예. 다 돈 되는 건데. 기억하는 건 저희 마음이니까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 때 소상공인 교육을 좀 진행을 좀 이렇게 해왔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제가 좀 담당을 하다가 저희가 이 사업 준비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제한자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선아 씨라고 저희 직원이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자리에 있게끔 해주고 연구 대표님이라는 교수 대표님 많이 좀 도와주셨는데 아마 김선아 씨가 아마 돈을 좀 청소를 하고 회사로 많이 소통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소개를 좀 밀어주기. 그럼 아직 예뻐요, 질문이 머리도. 있는데요. 이 자영업자 교육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건 지금 들어가야 될 다른 강사분들의 도움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뭐 강사 프로필하고 자격 그런 거가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 저희 다 받아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다 샘플로 해가 일단은 있고요. 이번에 이제 담당자가 통화를 해보니까 기관 역량이 되는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기관 역량이 되는지 그다음에 강사분들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만 일단 그거를 첫 번째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제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 토대로 해가지고 일단은 더더 일을 좀 작업이 좀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부분을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를 올려서 분수를 다시 좀 받았으면 하는 입장인데 일단은 그는 밑간이 제가 완성이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노동부 40시간하고 360시간? 네. 이거 일하게 하셨던 거는 40시간과 360시간짜리 커리어 생각한 건가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지금 2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2개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준비 자료는 이제 노동조건 같은 경우는 되게 서류 같은 게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력서보다는 거의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에 보시면 이제 수업이라든지 프로젝트 수행했던 그 건에 대해서 정확한 시간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참여가 됐으면 어떤 부분에 참여가 됐는지 그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해서 이제 학력을 좀 많이 따지는데 학력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 대해서 내가 뭐 박사라고 하더라도 그 과목의 전공 분야가 아니시면 고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경력하고 교육 경력이 5년, 그 다음에 전문학과는 3년,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은 2년입니다. 그렇게 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증빙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커리큘럼이 양식에 있어서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은 제가 그때 한번 강의를 보여드리고 한번 쉽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는 경력증명하고 학력증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훈련 목표가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자 이내로 해가지고 그 3단계 목표에 맞춰서 좀 기재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커리큘럼이 그 분야에 맞게끔 같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대주제, 소주제, 그 다음에 내용에 맞게끔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훈련 방식도 마찬가지 이론이냐, 그 다음에 집합이냐, 그게 들어가서 또 그에 따른 교재까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교재. 왜 이 교재를 써야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이유까지 해서 3,000자 이내에 좀 적게 좀 돼 있어서. 3,000자요? 네. 그 같은 경우는 작년 경험에 대비해서 그냥 목차 드래그에서 붙이면 거의 그 부분을 좀 별로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차가 있으면 목차를 주시면은 아마 그 부분은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진행되는 사업들이 이 강사진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그 커리가 보편적인가요?
보통 자격 요건이 지금 말씀하신 그 노동부하고 상인공 그 양식이 거의 좀 크게 좀 박혀 있는 거고요. 좀 자유로운 것들은 이제 아까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엄격하게 없습니다. 강사 추천이나 저희가 인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이 좀 까다롭기도 해서. 근데 한번 보니까 한번 하나 얘기를 해보면 신랑이 원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계속 다른 과정에서도 돈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고생을 하면 이게 아예 정기분이나 이런 게 아예 안 되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시고 그거를 잘 해보시는 게 유리해지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네.